자, 여러분들 이어서 우리 기출문제, 우리 신고서 작성하는 전반적 얘기 한번 해볼게요. 자, 지금 보시면은 이 자료를 2기 확정 신고 때 해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. 그래서 78에 들어가셔가지고 신고서 입력을 같이 해볼 건데요.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해요. 보통은 세금 계산서에 관계된 거는 별도라고 하고요. 그 다음에 뭐 신용카드랄지 이런 것들은 부가세 포함 뭐 이렇게 돼요. 그러니까 별도인지 뭐 그죠, 이런 걸 좀 봐야 될 것이고. 자,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거 한번 볼게요. 매출 자료가 있고 매입 자료가 있고 기타 자료 유의사항이 있어요. 여기서 보면 일단 먼저 가산세가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. 일단 먼저 신고 납부를 가산세가 있으면 우리가 1, 2, 3자를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어디에 보더라도 뭐예요? 예정 누락을 확정됐다는 말이 없어요. 왜냐하면 얘가 지금 확정 신고 때 하는 거잖아요. 그럼 뭔가 잘못됐다는 건 예정 누락법밖에 없거든요. 예정 누락을 확정 때 한 걸 찾아봐야 되는데 없어요. 그렇잖아요.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.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. 매출은 없고 매입은 있는 경우가 있어요.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했다, 예정 때. 그러면 예정 때 못 받았다고 하는 이쪽 매입세액 공제는 마이너스잖아요. 그럼 마이너스는 제가 신고불하고 납부불이 없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그 신고불 납부불이 나오려면요, 세액이 플러스가 돼야 된다. 세액이 플러스 된다는 건 매출세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매출세액이 더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정 누락이 있는데 딱 보니까 매입에서 예정 누락이 있으면 그러면 가산세 없는 거예요. 마이너스인데 그저 내가 공제를 못 받았다고 해가지고 가산세를 매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자, 그런 점이 딱 있어요. 근데 없구나. 그러면 뭐 가산세는 하나밖에 없잖아요. 그럼 1, 2, 3, 4 할 필요가 있어요, 없어요? 1, 2, 3, 4 할 필요가 없고 그냥 가산세를 할 때 하나밖에 없을 거니까 세금 계산서 관련한 걸 찾아보는 거예요. 세금 계산서. 그 다음에 쭉 나와 있고 전자세금 계산서. 그죠? 여기는 다 세금 계산서 내역이네요. 그러면 여기 보니까 세금 아무 말이 없고 뭐 기계장치 세금을 받았다 이거죠. 제조 관련. 그런데 원재료 매입 중에서 뭡니까요? 원재료 중에서 지연수출분 2천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잖아요. 맞죠?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가산세를 1, 2, 3, 4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없으니까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요. 하나밖에 요것만 걸리잖아요. 그럼 공급가액 2천에 뭡니까? 우리 지연수 0.5%예요. 10만 원인가? 이거 하나밖에 없어. 가산세가 하나밖에 없구나. 그러면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? 이렇게 1, 2, 3, 4 할 필요 없어. 야, 예정 누락이 없네? 그러면 세금 계산 스캐닝 해봐. 하나만 있구나. 그러면 하나만 딱 엮고 나면 마무리하면 돼요. 자, 그런 걸 의미하죠. 그죠? 자, 가산세는 지금 이제 한 개밖에 없다는 걸 딱 얘기를 하고 나머지 내용을 쭉 해당 칸에 입력해 보겠습니다. 그걸 이제 계속 유형별로 봐야 되는데요. 얘는 세금 계산서 끊은 거, 얘는요, 매출처의 접대 목적으로 그저 사업장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. 선물 준 거. 시가를 기준으로 하잖아요. 원가가 아니고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, 요거는 뭐야? 대손세 공제 받았는데 회수했죠. 그럼 플러스를 해야 되지. 근데 그 중에서 50%래요. 그러면 항상 이렇게 50%라고 하면 세액을 알아야 되잖아요. 그럼 50%를 이렇게 생각하면 더 편해요. 여기 50%에서 나누기 뭐 세액을 해도 되는데 여기 바트 빼면 얼마예요? 2,500 아니에요? 그죠? 2,750이니까 2,500이 공급가액이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그죠? 반 받았으니까 1,250 받았다 이거죠. 그럼 125만 원이 뭐야? 내야 될 세액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.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될 점이 세금 계산서 감추는 걸 보여드릴까요? 이것도 이제 요령이에요. 나중에 되다 보면 이제 쉽게 되는데 세금 계산서로 받은 건 다 포착해요. 생각 얼마나 8억이라고 여기 8억. 여기 8억 딱 생각했다.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니까 일반적인 매입은 얼마냐면 두 개 합해서 5억 6,500. 5억 6,500이 그죠? 일반 매입이에요. 물론 세액이 50만 원 있겠지만 고정자산 매입은요. 요거 그냥 기계장치잖아요. 2, 3, 5 이렇게 요걸 이렇게 해서
할 줄 알아야 된다. 두 개 합하면은 결국은 8억이 되게끔 딱 만들어줘야 되잖아요. 칸이 다르니까. 그리고 불공제는 얼마가 있습니까? 일반에 있잖아요. 요 두 개가 일반이거든요. 이렇게 두 개가 일반이라고. 접대 관련 매입도 결국은 그죠? 일반 매입이니까. 그럼 여기 밑에 빼는 거 얼마 빼요? 500을 빼면 돼요. 50 이렇게 빼면 돼요. 그리고 예정 신고 때는 환급을 못 받는데 이거는 다 하고 우리가 환급을 배우셔야 되는데 일단 예정 때는 환급을 안 주고 확정 때 있잖아요. 예정 때 못 받아먹은 거를 받을 수 있어요. 이때 하고 나머지 요 얘기입니다. 자, 그러면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한번 입력해 볼게요. 딱 우리 분석이 지금 제가 손으로 해드렸는데 그냥 이거 많이 하다 보면 그냥 딱 문제를 읽어보면 그게 떠올라요. 이게 여러분 처음 해보니까 잘 못해서 제가 이렇게 딱 세팅을 해놓고 스타트하는 거예요. 해보겠습니다. 하나씩. 자, 요거 나가셔가지고요. 우리 20 여기 이 확정때 거 이렇게 맞죠, 그죠?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처음에 뭐지? 뭐야? 이거 건너뛴나? 이건 안 했네요. 근데 왜 안 했지? 일단 요거 하고 다시 돌아가서 할게요. 오, 쑥 들어왔네.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 할게요. 일단 자, 그러면 해보겠습니다. 여기 해서 여기에 1, 2, 4, 3 쳐보세요. 이렇게 쳐보면 돼요. 제가 키보드가 툭툭 치면 못 따라오니까 그냥 천천히 할게요. 최소한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간주 공급이에요. 간주 공급이죠. 그러니까 사업상 증여가 되니까 요 기타. 간주 임대료하고 간주 공급 현금 매출은요. 과세 기타란에 입력한다고 했잖아요. 여기 어느 칸자리 알고 원가 아니에요.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. 1200. 120 이렇게 되는 거죠. 그죠? 되겠죠? 요빈이 잘 보이니? 잘 보여? 좋아.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. 세 번째는 대손수익 공제를 회수했잖아요. 회수했으니까 여기 딱 가서 대손수익 가감에 공제를 받는 게 아니고 뭐야? 공제를 받는 게 아니라 지금 공제 받았던 걸 다시 내는 거잖아요. 근데 50%를 해요. 50% 밭도 포함해서. 그래서 이걸 그저 125만 원 요걸 125만 원은 2,500만 원의 반이니까 1,250이고 그게 10%가 125다.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2,750을 뭐예요? 나누기 50% 해서 나누기 1.2 하든지 똑같아 나와요. 하여튼 공제 받는 거는 플러스고요. 공제 마이너스고 지금 회수하는 거는 내야 되니까 플러스다. 이렇게 보면 돼요. 자, 이렇게 하면 매출 자료에서는 다 그저 딱 했어요. 자, 매입자료 볼게요. 매입자료는 뻔한 게 여기 나와요. 잘 안 되는 분은 간추릴 줄 알아야 돼요. 그래서 일반 매입에 있죠. 접대비와 관련된 걸 같이 오름 되고요. 매입을 안 쳐, 사람들이. 매입세액은 입력해야 되거든요. 안 하니까 세액이 안 맞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에서 10% 5,600 입력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고정자산 매입은 235. 그리고 2,450만 이렇게 치는 거예요. 따라오세요. 이렇게. 됐죠? 그래서 이제 세금 계산서 받은 것 중에 일반 매입이랑 고정자산 매입을 두 개를 구분해서 기계장치 같은 거, 감가상각자산 구분해서 딱 일단 입력해서 8억을 만드는 거예요. 8억. 만든 후에 일반 매입 안에 뭔가 였다가 뺀다고 총회법 배웠잖아요. 였다가 밑에 뺀다고. 근데 불공제는 요쪽 칸에 하면 요 칸에 하면 칸이 바뀌죠. 자, 여기 라인 위쪽은 이렇게 있죠. 예정신고 누락하고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 나온다면 요 칸에 딱 하면 여기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하고 전자신고에 관계된 게 나오고요. 그 밑에 가산세를 꼭 하면 그죠? 가산세 여기 그러니까 3분할이다. 그 화면이 있잖아요.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세 개로 분할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다고요. 그래서 이거 커스가 위치하고 있는 칸에서 그죠? 칸의 위치에 따라 이렇게 오른쪽이 달라집니다.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공제받지 못하면 여기 그렇게 해야 돼요. 근데 여기에서 500을 입력하면 안 먹어요. 여기. 그죠? 여기서 입력하면 먹어요, 안 먹어요? 안 먹잖아, 그죠? 어디서 입력하냐면 여기 가서 세부적인 여기 가서 500을 입력하고 50을 입력 빼면 이렇게 해서 있죠. 여기에서 이제 반영이 되겠죠.
그래서 지금 뭐 요거 였다 빼는 거 있잖아요. 그래서 였다가 총액을 였다가 8억을 뺐다가 500을 빼는 거 있잖아요. 요거 간추려 가지고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되게 잘 물어보죠. 였다가 총액법 아는지 물어보죠. 자, 그 다음에 있죠. 이게 예정신고의 미환급색은 1150이다. 그러면 미환급색 이쪽에 있죠. 21번까지 딱 가면 21번에 보면 예정신고 때 미환급색이 1150이라고요. 되잖아요. 그죠? 그리고 이제 가산세를 딱 보고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가산세를 여러분들이 요거 딱 할 때 뭐야? 요거 지금 그죠? 읽어낼 때 요걸 보고 바로 하나밖에 없으니까 가산세 바로 가도 되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 바로 읽어내야 되잖아요. 가산세가 다 하고 별도로 이렇게 하려니까 아니 많은 거는 뭐예요? 가산세가 3개, 4개 나오는 걸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만 여기에서 예정 누락을 확정 때 했던 자료가 없으니까 요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 알잖아요. 그죠? 그럼 요걸 읽어낼 때 바로 요거 딱 치고 난 후에 바로 가산세를 해도 무방하다는 거죠. 그래서 여기 가셔가지고 가산세를 여기 클릭하는 거예요. 요 칸에 클릭해서 이제 지연 수치잖아요. 지연 수치. 세금 계산서 발급에 관한 거니까 발급 가서 지연 수치 여기 딱 가서 해당 금액 있죠. 여기에 지연 2천인가요? 예. 그러면 10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. 그죠?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10만 원 이렇게 돼요. 그러면 이렇게 입력을 딱 했죠. 그러면 7점, 6점을 준다는 거예요. 하라는 대로 다 제대로 입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. 어떤 거? 응? 부가율 뭐? 그 잘못한 게 뭐냐면요. 이거를 일반 매입이 세액을 쳐야 되고, 그렇잖아요. 그것도 지금 세액이 얼마예요? 5억 6,500이잖아요. 아니, 여기가 5억 6,500이잖아요. 어? 아니, 거기가 5억 6,500이라고. 하나 더 치고, 여기 5, 6, 쳐보세요. 그 여기 엉터리고, 여기 세액이 10% 해야 되는데, 뭐 똑같이 치고 하면 안 되지. 맞잖아요. 그죠? 2,350만원. 하나 치우고. 되겠죠? 근데 이것도 왜 이렇게 많아져? 이것도 지금 보세요. 일반 매입에, 아니, 이거 같은 게 아니고 10%를 쳐야 되는데도? 그죠? 엔터 쳐보세요. 그래서, 처음 집어넣은 거 그랬어요. 여기에 맞춰가지고, 요 답 있죠? 3,585만원 있잖아요. 요 최고 밑에 하단에 요걸 맞추세요. 막, 여기 보세요. 여기 막 10% 누락하고 아니면 잘못 치고 이렇게 줄 수 있다고요. 그래서 매출세액은 바로 10%가 나오죠. 매입세액은요. 맞춰가 치는 거예요. 10%. 그 자꾸 연습해 봐야 돼. 처음이니까 잘 모를 수 있어. 여러분은 안 해봤잖아요. 그죠? 이걸 가서 실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. 일단 하나 유형 해봤어요. 잘 안 되는 분들은 말씀하세요. 여기 안 맞으면 내가 뭔가 잘못한 거잖아요. 내가 잘못한 거를 인지하고 해야지만이 안 틀릴 수 있는 거예요. 그럼 요거 제가 건너뛰어 버렸는데요. 앞에 갈게요. 앞에 가서 요거 해볼게요. 얘도 이익이 확정 신고 때 자료고 부가세 신고서 자료 해봐라 이 말이에요. 똑같습니다. 그지 유사하죠. 요거는 조금 더 재미있는 문제가 돼요. 한번 가볼게요.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. 여기에 뭐 전자세금 계산서 쪽인데 예정 누락을 확정 때 한 게 있습니까? 지금 이익이 확정을 하는데 예정 누락 때 확정을 하는 게 없잖아요. 지금 아무리 찾아도 예정 신고 때 누락한 자료가 없다 이 말이에요. 그러니까 신고 불성실 1, 2, 3자, 2, 3자가 나올 수가 없다.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스캐닝을 쭉 하면 세금 계산서를 한번 쫙 돌리면 바로 하나가 튀어나올 수 있을 거라고요. 그러면 세금 계산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가산세가 없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세금 계산서 근데 종이 하나 걸리네. 나머지는 세금 계산서 없고 전자인데 세금 계산서 아무런 말이 없잖아. 그러니까 요거는 뭐야? 종이로 끄는 거 그죠? 요거 1,000만원짜리 1%구나. 그럼 저는 요번에는 이렇게 할게요. 나머지 가산세가 없으니까 요거 읽어낼 때 바로 가산세에 뭐야?
종이세금 계산서에 미발급의 1%를 바로 때리고 스타트할게요. 그럼 금방 되니까요. 그 다음에 여기 재밌는 부분이 왜 이 문제가 재밌냐면요. 이게 재밌어요. 이런 건데 세금 계산서는 별도로 표시하고요. 신용카드랄지 현금 영수증일지 이런 것들은 다 포함이라고 이렇게 해요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그 매입 매출점도 칠 때 유형에 총액을 치면 1.1로 나눠지는 회계처리 있죠. 밭도 포함하는 거. 그런 것들 이게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요거는 공급가액을 집어야 되잖아요. 2번, 3번은. 그래서 그게 공급가액 기준이잖아요. 밭도 포함이니까 항상 공급가액으로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야 되죠. 그리고 과세, 3번에, 과세 3번에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은 두 개를 합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. 얘는 2천만 원. 얘는 뭐야? 현금 발급분 1,000만 원. 3천을 해야 되는 거지. 맞잖아요, 여기. 그래서 이 밭도 포함이니까 3천을 해야 되는 거지. 그리고 현금 영수증 미발급분은 뭐야? 소매 매출이고 과세 기타에 넣어야 되니까 50만 원이 나와야 볼 수 있어야 된다. 밭도 포함된 금액이니까. 그런 것들을 좀 알면 좋겠습니다. 그 직수출은 영세율 기타. 그 다음에 얘는 대손세 공제가 된다고요. 대손세 공제가 되니까 여기에서 세액이 마이너스로 400이 되죠. 그죠? 400이 마이너스로 쳐서 대손세 공제를 받는다 이 말이잖아요. 회수는 플러스 공제를 받는다는 거는 마이너스. 이렇게 해서 간추리면 돼요. 여기에서 좀 재밌는 문제는 요 두 개를 그저 간추리고 요거 아닌 거를 별도로 과세 기타로 구분되는 거. 요거는 여기에 반영을 해야 되고 플러스 해야 되고 요거는 별도로 과세 기타로 넘어가야 되니까 그런 거 좀 보시고. 그 다음에 얘는 볼까요? 얘는 똑같이 자 7억 2천 돼야 되나요? 7억 2천. 일반은 이렇게 챙겨야 돼요. 요렇게 챙길 줄 알아야 돼요. 6억 3천 챙길 줄 알아요. 그다음 9천 이렇게 되겠습니다. 세액은 일단 생각할게요. 세액은 똑같이 해야 되니까 10% 이렇게 챙길 줄 알아야 되죠. 보고 그 다음에 거래처의 접대 관련 목적 불공제는 여기 1,000만 원 빼야지. 되겠죠? 그 다음에 예정신고 때 미환급 세액은 여기 집어였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될 점이 당사는 홈택스로 직접 전자신고한다 했잖아요. 홈택스로 직접 전자신고한다면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10,000원이 된다는 것도 여기서 언급하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회사를 좀 바꿔서 할게요. 2077 좀 바꿔서 해보겠습니다. 2077에서 남해성사 바꿔서 자, 이익이 확정. 이것도 쳐볼 줄 알아야 돼요. 이게 부가세 신고서에 날짜를 잘못 치는 분이 있어요. 그러면 빵점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익이 확정이니까 10월에서 12월 이렇게 칠 수 있어야 돼요. 자, 그러면 요거 77의 문제, 78의 문제 이 두 회차가 합격률이 19%예요. 두 개가 최근 들어 가장 어렵던 회차예요.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. 이 정도 이상을 벗어나지 않는데도요. 자, 우리 해보겠습니다. 자,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9억 8천 이렇게 됩니다. 9억 8천 이렇게. 하나 10% 바로 냈죠, 그죠? 그리고 읽어내니까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있죠, 그죠? 다른 건 없을 거니까 예정 누락을 확정됐다는 자료도 없으니까 바로 가산세 가서 뭐입니까? 여기에 미발급이에요, 미발급. 근데 종이는 1%예요, 1%. 여기 뒤쪽 1%고 그냥 일반적인 미발급은 2%인데 종이는 1,000만 원 이렇게. 그래서 기본값이 2%가 나온다고요. 고쳐줘야 돼, 10만 원. 근데 이제 실무에서는요, 지연 발급에 지부였더라도 무방해요. 실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, 이 미존속 종이세금 계산서의 사유가 미발급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다가 뭐야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게 틀린 건 아닌데 실무적으로 이렇게 통용이 돼요. 어차피 가산세 10만 원을 계산을 자동으로 해주는 거니까. 하지만 이건 FM은 안 해요. FM은 아니고 정확하게 종이세금 계산서는 미발급 사유가 되고 여기에 뭐야 1,000만 원을 그죠?
여기에 그죠? 여기 1,000만 원 되잖아요. 그럼 기본값이 2%라고 해서 20만 원 나오더라도 10만 원 꽂혀가지고 이렇게 입력하는 게 FM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알겠죠? 이렇게 딱 미발급에 종이는 미발급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하면 돼요. 아예 할 때부터 딱 해놓으면 좋아요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가볼게요. 여기 있잖아요. 여기에 과세 세 번째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은 그죠? 공급가액 기준이고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은 합한 금액이잖아요. 그러니까 위에 2,200 중에 2,000 밑에 현금 영수증 발행한 거 있잖아요. 중에서 1,000만 이렇게 해서 이게 3,000 이렇게 그죠? 이렇게 뽑을 수 있잖아요. 3,000을 뽑을 수 있잖아요.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현금 거래는요. 과세 기타에 보면 여기 간주임대료, 간주공급, 그 다음에 현금 배출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아니라고요. 그럼 여기 50만 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돼요. 되겠죠? 이렇게 딱 간추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. 이렇게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직수출은 영세율 기타예요. 영세율 기타. 영세율 기타 칸에 딱 가셔가지고요. 여기 5,000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.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대손수익 공제가 된대요. 그러니까 공제 받아야 되죠. 400이 되겠습니다. 그럼 여기 대손수익 가감에 가서 딱 클릭해서 마이너스 뭐야? 400 이렇게 치면 되겠죠, 그죠? 네, 400. 차분하게 세무이금은 시간이 충분해요. 1시간 반 시험이고요. 시간이 남아요. 천천히 해도 돼. 그죠? 천천히 에러 없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매입 자료에 가서는 이제 간추리는 방법이 방금 요거 있잖아요, 그죠? 7억 2천인데 일반 매입은 6억 3천. 근데 여기에 꼭 쳐주라고 10% 금액을 6,300 쳐주고 이렇게 해주죠. 10% 금액을. 그럼 고정자산 매입은 9천이잖아요. 9천 딱 치고